안녕하세요. 꽃의 천사 루루 친구 채널에 오신 것을 축하합니다. 다육이는 상시 100만 뷰 조회수를 위하여 화이팅! 오늘은 루루 친구가 누구나 다육이를 성공할 수 있는 비법 6가지를 추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육이를 처음 구입해야 되겠죠? 처음 구입 시는 필수적으로 다육이와 화분을 1대1로 선택한다. 최소한 어느 정도 1년 정도 관찰해야 된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은 다육이는 물을 많이 먹지 않습니다. 몸에 물을 많이 저장하는 거지 물을 많이 수시로 먹는 하초는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랑 물을 자주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여러 가지 내 집의 환경도 여러 가지를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1대1 정도로 화분과 다육이를 선택하면은 실패율이 적습니다. 루루 친구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현장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루루 친구는 이꽂이 이렇게 이꽂이로 되어 있는 거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도 심는답니다. 이렇게 1대1 대응도 하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1대1 대응하고 요거는 근 2년 동안 준비했죠. 2년 동안 지금 2년 넘게 지금 3년 차가 됐는데도 요만하답니다. 1대1 대응하면은 요렇게 되고 또 화분이 큰 거는 이렇게 하초에 따라서 하초가 크면은 약간 큰 분에다가 이렇게 1대0 대응을 한답니다. 물론 이렇게 나는 조금 작으니까 키워야지 하고 약간 큰 분에다 키우니까 실패율이 많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노지나 옥상 같으면 물마름도 좋고 조건이 좋으니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하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보면은 1대1 대응이 이상적으로 물마름이랑 관리하는데 좋답니다. 그래서 루루 친구는 이렇게 대부분 보면은 1대1 대응으로 지금 화분을 구성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누다는 굉장히 오래됐지만은 밑에가 화분이 엄청 단지형이라가 똥똥하고 흙이 많이 들어간답니다. 이런 거는 얼굴 수가 많으니까 거의 1대1이 되지만은 상황에 따라서는 이게 금방 처음 구입할 때 요 정도라면은 이렇게 이 화분도 크다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여기 같으면은 밑에가 이렇게 흙이 거의 들어가지 않고 위에만 이렇게 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같으면은 아주 관리하기가 좋은 화분이라고 생각한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경력이 높고 좋으면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루루 친구처럼 오래되지 않는 상황에서 초보자하고 오래되지 않고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렇게 화분을 잘 선택하는 것도 성공의 비법이랍니다. 다음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흙의 비율과 성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흙의 비율은 기본적으로 7대3인데 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정감은 있죠. 그리고 성분은 영양분과 통기성 같은 거를 알아봐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은 다양하게 영양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는데 모두 다 각자 다양하게 영양 성분이 있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이렇게 시판용도 있는데 보면은 여기에 영양 성분을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을 잘 읽어보고 요 뒤에 있는 것을 무엇이 들었는지 어떤 성분이 있는 건지 잘 읽어보고 내가 필요한 것을 적당히 써야지 된답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거는 저렇게 직접 집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있답니다. 그리고 흙에도 보시면은 이렇게 마사는 통기성이 굵으면 굵을수록 통기성이 좋지만은 물을 많이 저장하진 않죠. 그런데 여기 뭐 펄라이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휴가토 같은 거는 물을 많이 저장할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물마름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적절하게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으면은 아주 유용하게 잘 키울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분의 재질을 이해한다. 그러니까 화분의 종류는 풀분, 피터병, 토분, 도자기분, 그리고 유약 처리가 되어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답니다. 그럼 누르 친구가 갖고 있는 거는 이렇게 토분이 있습니다. 토분도 있고 지난번에 연화바이솔 실패한 화분이죠. 보면은 완전히 화분으로서 되어 있으니까 안에는 유약 처리가 되어 있지 않지만 바깥에는 완전히 유약 처리가 되어 있는 도자기분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게 아마 화분도 크고 해서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풀분도 있고 유약이 돼 있어도 이렇게 여기 흡수가 되죠. 이런 거는 유약 처리가 돼 있어도 어, 물이 흡수가 돼 있지 않지만은 이런 거는 유약이 돼 있어도 무광이기 전에 물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화분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으면 잘 사용하면 유리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산 요렇게 작은 화분도 있고 여기 유약 처리가 또 요렇게 돼 있는 화분도 있답니다. 그 반대로 완전히 속과 겉이 전부 다 도자기로 유약 처리가 돼 있는 화분도 있고 그리고 요렇게 페트병으로 만든 화분도 있답니다. 루루 친구는 대부분 이거는 이꼬지용으로 많이 쓴답니다. 빨리 성장시키고 잘 살기 때문에 페트병으로 이꼬지용으로 많이 쓴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게 화분이 크면은 연합바이솔도 이렇게 가지고 커가지고 실패했지만은 여기 이게 토분도 화분이 크면 1:1 대응해야 되는데 1:1 대응이 크다고 생각되면은 밑에다 저렇게 페트병을 저렇게 사이즈가 물론 이거는 제가 사용하려고 해서 크게 했지만은 저렇게 쏙 들어가게끔 하면은 저 속에다가 마사를 뭐 3분의 1을 넣는다든가 하면은 그것도 다 물마름에 지장이 생긴답니다. 그런데 저렇게 공간을 띄워 놓으면은 위에만 흙을 하기 때문에 낮은 분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더 사용하기가 훨씬 좋더랍니다. 그리고 다음 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장소 선택을 한다. 그것은 올바른 장소 선택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햇볕 반, 그늘 반이 아마 다육이를 키울 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방근을 이하로 있는 식물도 있고 그리고 햇볕을 많이 요구하는 햇볕에다 놓아야 되는 식물도 있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30도 이상일 때는 꼭 차광을 해 주셔야 되고 겨울엔 5도씨 이하일 때는 보온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올바른 장소 선택에서 방그늘 이하 그리고 해방 그늘반 햇볕이 어느 것 종류가 있는지 한번 현장에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방그늘 이하는 대표적으로 제가 요 물레방아로 놓은 얘네들은 전부 다 방그늘 이하에서 아주 잘 자라는 식물이랍니다. 이렇게 되고 이 장소도 해가 많이 들지 않는답니다. 이렇게 밝기는 하지만은 햇볕은 아침 일찍 조금 든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얘네들 뒤에 있는 얘네들도 보면은 방그늘 이하에서 아주 더 잘 자란답니다. 얘네들 이렇게 되는 애들은 여기 장소가 적합하고 그리고 해방 그늘반 애들은 이렇게 금다육이들은 물론 해방 그늘반은 오전 햇볕은 그래도 보여줘야만이 얘네들이 더 잘 산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울 때는 당연히 차광을 하지만 오늘 해가 지금 장마철이고 해서 여기에 있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백분이 좀 서려 있는 것 애들도 해방 그늘반에서 아주 잘 자란답니다. 이렇게 폴리 로턴디폴리아 머니메이커금 얘네들도 해방 그늘반이 잘 자라지만은 얘네들을 상황을 잘 보면은 웃자람 성향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 상향에서 조금 더 햇볕을 보여주든가 아니면은 그렇지 않든가 결정하면 된답니다. 얘네들도 햇볕이 너무 강하니까 무름 증세가 온답니다. 그러므로 반그늘 정도에서 아주 적합하게 잘 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물을 많이 줬어가 아니라 햇볕이 뜨거워도 무름 증세가 온답니다. 그럼 다음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요쪽에 에케베리아 속과이죠. 요런 애들은 아주 햇볕을 하루 종일 많이 보여줘야지 예쁜 색감을 내고 더 예뻐진답니다. 물론 여기서야 조건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어쨌든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이렇답니다. 그럼 다음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물만 잘 줘도 90% 성공한다. 다육이 자체에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면 안 되지만은 또 물을 1년 내내 어떻게 줘야 될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년 단위로 봄, 가을에는 1, 2주에 한번 주고 여름, 겨울에는 한 달에 한 번 절수나 단수도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래 물을 주는데 상황에 따라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다육이라도 집집마다도 다르고 장소에 따라도 여러 가지가 변수가 많답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것이 이 다육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만만치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또 기본 상식을 알고 나면은 만만한 것도 다육생활인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로 다육이는 관찰과 인내심입니다. 매일매일 관찰하고 부지런하게 매일매일 관찰은 엄청 부지런하게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아주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답니다. 성장이 아주 느리고 그리고 물이 비들비들 고들고들 마르는데 물을 주고 싶은데 물을 주면 안 된답니다. 그러므로 인내심이 많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루루 친구는 다육이 키우는 좌우명을 관찰과 인내심이라고 하고 그리고 열심히 관찰하고 인내심을 키운답니다. 여러분도 더운 날 다육생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